우리 아이 영어책 어떤 걸 골라줘야 할지 정말 막막하시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복잡한 영어 원서의 세계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명쾌한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이 질문 정말 많이들 하실 거예요. 서점에 쫙 깔린 그 수많은 영어 책들을 보면 와, 이걸 다 어쩌나 싶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감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명확한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처음엔 왜 그렇게 시작이 막막한지부터 짚어보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레벨별 접근법은 뭔지, 또 추천할 만한 리더스 시리즈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왜 읽기만으로는 부족한지, 마지막으로 독서와 말하기를 어떻게 결합해야 진짜 실력이 되는지까지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첫걸음, 바로 체계적인 레벨별 접근법입니다. 사실 이 많은 책들 속에서 중심을 딱 잡아야 하거든요. 무작정 이게 좋더라 해서 아이 수준에도 안 맞는 책을 들이미는 것보다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따르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레벨에 딱 맞춰서 나온 이른바 리더스 시리즈를 따라가는 거죠. 이게 실력 향상에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들 해요. 그럼 리더스 시리즈가 대체 뭐냐 하실 수 있는데 간단해요. 아이들 독서 레벨에 맞춰서 아주 세심하게 구성된 책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지루하지도 않고 또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지도 않게 딱 적절한 난이도의 계단을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정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시리즈가 좋은데 궁금하시죠? 저희가 엄선한 최고의 선택지 4가지 리더스 시리즈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선샤인 리더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밝고 희망차지 않나요? 말 그대로 영어를 정말 처음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리즈예요. 이 시리즈는 대상이 유치부에서 초등 저학년, 그러니까 문장 읽기 경험이 거의 없는 아이들이에요. 특징을 보면 풀컬러 그림의 문장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고 계속 반복돼요. 예를 들어 Where's my hat 같은 책을 보면 비슷한 패턴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패턴을 익히면서 나도 영어 문장을 읽네? 하는 자신감을 딱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고 간단한 문장 읽기에 익숙해졌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바로 영 러너 클래식 리더스입니다. 이건 우리한테도 아주 친숙한 세계 명작 동화들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다시 쓴 시리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상은 초등 저학년에서 중학년 정도고요. 아기 돼지 삼형제나 헨젤과 그레텔처럼 아이들이 이미 아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내용 이해가 훨씬 쉬워요. 덕분에 기본적인 읽기 실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좀 더 풍부한 어휘나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거죠. 정말 똑똑한 방법 아닌가요? 네, 독서에 이제 제법 재미를 붙인 아이들을 위한 다음 단계입니다. 바로 컴퍼스 클래식 리더스. 이 시리즈는요, 그냥 그림 많은 동화책에서 글이 중심이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챕터북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주로 초등 고학년 아이들에게 추천하는데요. 그림보다 글의 비중이 확 늘어나고 픽션뿐만 아니라 논픽션까지 다루죠. 이 단계가 진짜 중요한 게 바로 독서 체력을 길러주기 때문이에요. 좀 더 긴 호흡으로 글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게 돼야 나중에 두꺼운 책들도 겁내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시리즈죠. 바로 이 퓨처 클래식 리더스입니다. 이건 뭐랄까? 책 읽기를 거의 게임처럼 만들어준다고 할까요? 영상, 애니메이션 같은 걸 활용해서 아이들이 그냥 푹 빠져들게 만들어요. 유치부부터 초등 전학년을 아우를 정도로 레벨이 엄청 세분화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비디오 스토리북, 애니메이션, 퀴즈 같은 상호작용 콘텐츠가 많다는 게 최대 장점이에요. 요즘 아이들 영상이 익숙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흥미를 계속 붙잡아 두는 데는 이게 정말 최고죠.
자, 이렇게 표로 정리하니까 한눈에 쏙 들어오시죠?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제 막 영어를 시작하는 단계다? 그럼 선샤인 미더스로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먼저고요. 좀 익숙해졌고 옛날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럼 영러너 클래식으로 어휘를 늘려주는 거죠. 또 독서 체력을 키워야 할 고학년이라면 컴퍼스 클래식, 그리고 영상 보는 걸 좋아하는 아이라면 이퓨처 클래식으로 흥미를 돋워주는 식으로요. 아이의 수준과 성향에 맞춰서 최적의 출발점을 딱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책을 어떻게 고를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많이 놓치고 있는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이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원서를 읽는 것만으로 실력 형상은 제한적이다.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보통 책을 많이 읽으면 영어가 저절로 늘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읽기는 그냥 머릿속에 정보를 집어넣는 입력, 즉 인풋 활동이거든요. 진짜 내 실력이 되려면 이걸 꺼내서 써보는 출력, 아웃풋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읽기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말하기는 그걸 능동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이에요.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재료가 많아도 그걸로 요리를 직접 해보지 않으면 요리 실력이 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머릿속에만 있는 영어 지식을 입 밖으로 꺼내서 써보는 훈련, 이 출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출력 훈련, 즉 독서와 말하기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읽은 지식을 진짜 말하기 실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북토킹이라는 통합적인 접근법에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을 그냥 읽고 덮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 원어민 선생님과 직접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머릿속 지식을 진짜 살아있는 언어로 바꾸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의 순환 구조가 그대로 보입니다. 먼저 아이가 자기 레벨에 맞는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이해하죠. 그 다음이 핵심인데 그 내용에 대해 직접 말해봅니다. 줄거리를 요약해보기도 하고 질문에 답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복습을 하죠. 읽기, 이해, 말하기, 복습.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한국말을 배운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토킹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 보면 역시 말하기 비중이 40%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이해력,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나타내는 표현력, 그리고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유창성까지 언어의 모든 영역을 정말 종합적으로 다뤄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 요약입니다. 가장 큰 교육 효과는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독서와 출력 활동을 결합할 때입니다.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체계적인 리더스 읽기, 더하기, 능동적인 북토킹.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비로소 진짜 언어 실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의 책 읽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수동적인 취미가 아니라 실력을 키우는 능동적인 기술 훈련의 시간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관점을 아주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배움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